네, 노래 잘 들으셨나요? 어, 원래 이 원곡은 조용필 노래입니다. 가사가 저는 참 후렴 가사가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참 부모님의 삶이 좀 떠오르게 됐고 이 그 해답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신 참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고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러면 경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 조명을 잘 봐주시고 잠시만요. 예, 그러면은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시겠습니다. 가정맹세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예, 오늘 대표 보고는 경주의 강지윤 청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늘 부모님, 이 땅에 와 승리하오신 만왕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한 이 날 당신을 모시고 신경상구 온택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당신께서 사랑하는 청년들을 바라보시며 희망과 기쁨을 느끼고 작은 정성을 하늘 앞에 보호해 올릴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여기 모인 한 개인 개인이 이곳 신경상국 안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오니 받아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하늘 부모님과 함께 하시어 하늘 부모님의 음성과 심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일정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당신께 취하시어 주관하시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가정이세 강지은 이름으로 보고드려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네, 은혜로운 보고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효정 나눔의 시간입니다. 이번 효정 나눔은 부산의 김은진 청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효정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효정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교구 부산교회에서 성학생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고 귀한 자리에서 효정 나눔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봉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는 교과목 활동 외에 자율동아리, 독서 활동들을 경험하고 봉사 활동도 그러한 다양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중학생이 되면 매년 8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혹시라도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되면 학적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시간을 채우기 위한 활동이라 생각을 하여 자발적이 아닌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활동 자체에는 재미가 있었지만 어떠한 깨달음도 크게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봉사란 무엇인가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으며 제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 경험을 하게 되는 것과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저를 사회적인 존재로 자각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면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 사회복지학과로 진학을 하여 대학생 때는 봉사활동을 조금 더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였을 때 제가 학생 때부터 다녔던 아동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과 연결하여 4년 동안 중고등 학생들에게 학업적인 도움과 문화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정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아동 인권에도 관심이 많아 초록우산에서 1년 동안 옹호 활동가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노인 분야, 유니세프 등 활동들을 하면서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주고받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찾고 싶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찾아보았을 때 봉사활동에서 연결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실체가 있고 또 그것이 저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욱이 제가 지속할 수 있는 계기와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봉사를 하게 되면 힘들다가도 힘이 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저도 에너지를 받고 그분들에게도 제가 에너지를 주고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느껴지다 보니 제가 그냥 좋아서 봉사를 계속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그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제 자신이 더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봉사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있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짧게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 만남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지속성과 관계, 돈 이상의 무언가를 위해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다 보니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대부분의 문제는 관계로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봉사는 한마디로 사랑과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였습니다. 보여지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나눔의 일상을 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남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방식으로도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며 자신 위주로 생활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타인을 먼저 배려하게 되는 성향으로 변화하게 되고 점차 자신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본인의 개발에 스스로 긍정적 평가 혹은 자아 존중감의 가치가 포함되고 결국에는 삶의 질이 향상하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었던 어떠한 책에서 봤는데 나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내가 시간이 더 많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자꾸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는 것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이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또한 남에게만 좋은 것이 아닌 나에게도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가 어떠한 보상 없이 하는 행동임에도 누군가에게 조그만 행동이 도움이 됐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기뻐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기쁘고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또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효정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신의 봉사 경험과 그리고 봉사에 대한 철학을 함께 공유, 효정 나눔을 해주신 부산의 김은진 청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효정 나눔은 이수원 오지구 YSP 회장님께서 준비한 효정 나눔입니다. 함께 회장님을 모실 때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오지구 미래세대 청년학생 식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여서 우리 오지구 미래세대 청년학생 식구님들과 함께 온택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6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시고 희생하신 그러한 선배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또 그분들의 한을 또 생각해 보는 귀한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효정 나눔을 할 주제는요, 숭고한 희생, 그 사랑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경남 YSP에서는 장사리 상륙작전 승전 기념관에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장사리 영화. 이 장사리 상륙작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영남 YSP에서 만든 카드 뉴스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상황은 여전하지만 전쟁은 잊혀진 것일까요? 청소년들에게 6.25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성학생들 6.25 전쟁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줄 아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제 갔던 경남 YSP에서 프로젝트의 이름은 통일해 드림이었습니다. 통일을 우리가 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해 드림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장사 상륙작전이 펼쳐졌던 그곳에 갔다 왔는데요. 장사 상륙작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50년 8월입니다. 소년들이 일어났습니다. 대구 팔공산에서 북한군이 쏜 박격폭탄이 대구 시내로 펑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학교에 다녔던 중고등학생 분들이 정말 이 전쟁이 일어났구나,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총을 들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 6.25 전쟁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때 1950년 9월 14일 날 장사 상륙작전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장사 상륙작전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인천 상륙작전 들어보셨죠?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 계획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대구, 부산 이제 뭐 우리나라가 거의 조그맣게 밖에 영토를 보존하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북한에 먹힌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메가더 장군이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인천 상륙작전을 짰고, 근데 이 인천 상륙작전이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사 상륙작전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장사 상륙작전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중고등학생, 이 어린 학도병이었습니다. 학생 군인들을 학도병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학도병에 모집된 사람이 대구에서 200여 명, 밀양 지역에서 이 경남 밀양 지역에서 560명, 총 772명의 고등학생들이 이 전쟁에 참석합니다. 제가 어제 장사 상륙작전 그 승전 기념관에 가서 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군인이 여기 차에 타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학생인데요. 그래도 타세요. 엄마한테 말해야 되는데 탄 겁니다. 그때 이후로 전쟁에 바로 참여하게 된 거죠. 엄마도 보지 못한 채로.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아니야, 나는 나를 지키겠어 해서 자발적으로 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떠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이 전쟁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군대에서 너무 나이가 어리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군대에서는 그러면 학교 교장 선생님 추천서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참석한 학도병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의롭던, 그리고 스스로가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772명의 학도병들이 모였고, 전혀 훈련받지 않았고 그리고 또 전혀 군인 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 어린 청년들이 장사 상륙작전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때 1950년 9월 13일 오후 2시에 문산호거든요. 그 배 이름이. 이 문산호에 타가지고
이 영덕, 이 장사리 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북한군을 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도병들은 2주간의 짧은 훈련을 거치고 여기 보시면은 나이 보십시오. 14세에서 17세입니다. 이 어린 학생들이 들어가게 됐고, 근데 이때 또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태풍이 온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밤에 가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파도는 엄청나게 세게 치고, 그리고 또 이 육지에 들어가기 전에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파도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학도병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도병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 배가 그때 또 하필이면은 태풍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큰 암초에 부딪혀서 배도 부서지게 됩니다. 완전 이거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그 기간 6일간이나 식량 보급도 없는 상황에서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 정말 다행히도 한 번은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를 해서 이 장사리 상륙에 우리 군대들이 이쪽으로 장사리 쪽으로 다 치고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는 북한군들은 여기에 의해서 이제 많은 군대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너무나도 많은 북한군들이 오기 때문에 이 장사 상륙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후퇴해야 되죠. 후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북한군이 왔기 때문에 후퇴하지 못하고 그 장사리에서 39명의 학도병들이 남아지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도병들이 정말로 훈련을 2주밖에 못 받았는데요. 그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그곳에서 시간을 많이 끌어줬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장사 상륙작전, 이 장사리 전투가 작년에 크게 이슈가 되었고 이제야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어제 갔던 그것도 2020년 6월 5일, 작년 6월 5일 날에 첫 오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거의 뭐 2년, 이제 1년이 된 곳이었죠. 그만큼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학도병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를 이 장사상륙 작전의 전체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작전 기간 중에 129명이 전사하고 110명의 부상자, 그리고 적 270명을 사살, 그리고 학살 직전에 애국 청년 10여 명을 구출하는 성과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772명의 영웅들, 우리는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경남 YSP 21명의 청년 학생들이 함께 이곳에서 묵념을 드렸습니다. 이 21명의 청년 학생들은 통일을 원하는 학생들이고 피스 디자이너로서 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6월 26일 어제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여기서 묵념을 드리고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그 문산호 그 배입니다. 그 배를 이제 모형처럼 다 만들어 가지고 만든 곳에 저희가 올라가서 태극기 앞에서 나라의 목숨을 바치겠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경례를 한 사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하셨던 우리 애국선열, 호국 용사분들을 위해서 애도에 묵념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목숨 바쳤던,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동참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쩌면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에 대한 어를 상속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남 YSP 피스 디자이너는 총 대신에 쓰레기 집게를 들었습니다. 쓰레기 집게를 들어서 이제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장사리 해수욕장에서 열심히 쓰레기를 주웠고요. 쓰레기를 주우면서 담배꽁초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담배꽁초가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이 가슴 아픈 곳에서 지금 현대인의 삶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보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21명의 우리 YSP 청년 학생들이 거기서 쓰레기를 주우니까 많은 거기서 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자극을 받고 담배를 피다가도 잘 옆에 놔두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평화 통일을 향한 피스 디자이너스 어셈블리를 어제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장사리 상륙작전 그리고 우리 현재의 모습은 청년입니다. 청년에 대해서 참 아버님의 자서전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분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너는 누구냐 하고 묻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는 청년입니다 라는 대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울 때가 청년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시절은 미래를 위한 안식의 터가 되어야 하며 새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청소년들이여 뜻을 세우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현실은 이렇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노브레인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젊음.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 하영이 뒤에서 열심히 불러주시고요. 자. 산다는 게 뭔지 고민만이 가득 찬 그대 좌절은 변기에 버려 텅텅 빈 지갑에 절망감은 두둑한 그대 나도 그 마음 알아 하지만 너의 네. 가슴은 타오르고 있잖아 때론 부딪혀봐 때론 울어도봐 그것이 젊음 거침없이 제껴봐 때론 부딪혀봐 때론 울어도봐 그것이 젊음 이별의 아픔에 슬픔에 둘러싸인 그대 휴지에 코풀면 나죠 낮은 성적표에 압박을 받고 있는 그대 나도 그땐 그랬어 하지만 너의 가슴은 타오르고 있잖아 때론 부딪혀봐 때론 울어도봐 그것이 젊음 거침없이 제껴봐 때론 부딪혀봐 때론 울어도봐 그것이 젊음 네, 이 노래 우리 기용이도 아시죠? 예. 이 노래 가사 가운데에서 정말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냐? 저도 젊기 때문이죠. 기용이와 저의 나이 차이는 10살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젊음으로써 저 또한 때론 부딪혀보고 때론 울어다보고 그것이 젊음 거침없이 제껴봐. 여러분들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한번 그 위로받았던 그때를 저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보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입니다. 평화의 어머니 가운데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아픔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신이 못나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 버릴까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문득 고개를 들고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시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어머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청춘 시절에는 유혹도 많고 고민도 많고 욕구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청춘 시절의 뜻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 젊음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가슴 뛰는 꿈을 향해 자신의 청춘을 아무런 미련 없이 완전히 바쳐야 됩니다. 그때 어떤 뜻을 지니고 누구와 더불어 그 뜻을 펼쳐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생을 개척해 나가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살지 않으면 비난과 낭망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합니다. 평화의 어머니 7장 청춘의 아픔은 내일의 태양입니다. 라는 구절에서 함께 훈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청춘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춘 시절에 살아가면서 지금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너무나도 지금 나의 상황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많아지며 그러다 보면은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를 되돌아보기보다는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뜻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또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와 더불어 해나가고 있느냐, 그 뜻을 펼쳐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누구와 함께 여러분들의 뜻을 펼쳐나가고 있습니까? 이 말은 어떠한 친구들과 함께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지금 있느냐는 말입니다. 뜻이 없고 그저 방황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은 나 또한 그것이 영향에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부모님의 뜻은 누구보다 확고하고 누구보다 확실하십니다. 왜냐? 평생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겠다는 그 뜻을 가지고 함께 전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뜻을 펼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부모님과 함께 더불어 뜻을 이뤄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취할 수 있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큰 꿈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빅픽처가 있습니다. 참부모님과 함께 그 빅픽처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울만의 청춘은 내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라는 시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청춘을 꼭 젊은 시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슴 뛰는 마음만 있으면 나이를 떠나 누구든 청춘처럼 푸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청춘이라는 것은 시기가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청춘,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청춘이라고 할 때 누구냐라고 생각하게 될 때 저는 참 어머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7일입니다. 청평 천정궁위에서 천원궁 상냥식이 있었거든요. 이때 참 어머님께서 축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 축도를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왜냐? 어머님이 성혼하시고 나서부터도 끊임없이 하늘부모님 뜻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고마우신 하늘부모님 너무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 한날 맞기까지, 이 가슴 설레는 이 날을 맞기까지 6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성원 61주년을 맞게 된 오늘 비로소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상에 봉헌할 수 있는 상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은 어머님은 성혼하고 나서부터 그 전에도 하늘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셨지만은 이 어머님이 61주년 되는 이 날에 하늘부모님을 위해서 성전을 봉헌해 드릴 수 있는 상냥식을 했다. 얼마나 가슴 설레냐.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 매번의 고난과 고생과 시련을 설레는 마음으로 이겨나가셨다는 거죠.
축도할 때 놀랐어요. 엄마는 저는 어머님이 항상 어쩌면 슬프다라고 느꼈거든요. 어떻게 이 하늘보니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만 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님의 마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을 해나갔다는 거죠. 이 어머님의 가정 청춘이 아닌가. 저도 회장하면서 고민 많이 하거든요. 설레는 마음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많이 생기죠. 근데 어머님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에 저는 스스로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여름입니다. 지난 6월 27일이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선문 UPA 그리고 선문대학교 신학과 생들을 청평 효정문화원에 초대해서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내 아들, 딸이지요. 이렇게 6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말고 이제는 1분 1초를 아껴서 하늘보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흥분되고 감사하고 기쁜 삶인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세계 복귀, 세계 섭리를 다 이루었다 하는 자리에서 하늘보님과 함께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감사하며 송영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기다리는 독생녀 참 어머님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어머님께서 하셨던 말이 있죠. 한마디. 기억하십니까? 맨 마지막에. 첫 번째는 유메노히 꿈이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작년에. 기억하세요? 네. 어머님이 맨 마지막에 했던 말. 이거죠. 우리 이것 때문에 작년 여름 효정기동단 모였습니다. 도와줄 거지. 하늘보님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하늘보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도와줄 거지. 사랑하는 내 딸, 아들아. 이 한마디 듣고 우리 작년 여름부터 효정기동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효정기동단, 우리 2020년 하계 효정기동단 풀타임 40일 동안 헌신했던 청년 학생들이 63명이었고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주말이나 평일에 그래도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투입했던 분들이 67명이었습니다. 총 120명의 오지금 미래 세대 효정기동단들이 함께 뜻을 위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입니다. 2021년 동계 신경상국 풀타임 멤버 40명이었고 파트타임 멤버 7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120여 명의 청년 학생 식구님들이 하늘의 뜻을 중심 삼고 공적인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뛰어왔고 그리고 그 기반으로 우리 오지군 미래 세대의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모님, 하늘보님의 뜻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공적인 마음이 1이라도 있다면 모두가 효정기동단입니다. 장사리 상륙작전에 나라를 위해서 지키기 위한 학도병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학도병이 누굽니까? 저는 효정기동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투입하셨던 그 학도병의 정신이 저는 효정기동단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가다가 하영 공직자가 같이 하자. 그냥 와. 몰라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도.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또 뛰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우리 오지군 미래 세대 청년 학생들 약 4,000명이 있습니다. 이 4,000명의 청년 학생들이 그저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제대로 안다는 것은 하늘보님과 참보님의 심정과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효정기동단이고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하계 신경상국 효정기동단은 세 가지의 취지를, 세 가지의 기본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늘보님, 참보님의 심정과 말씀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오로지 하늘보님, 참보님의 공적인 뜻을 위해서 나의 목숨과도 바친다라는 생각으로 40일 동안 투입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은 주변의 청년 학생, 후배들, 친구들에게 저는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길만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최고의 정성을 들일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저께입니다. 작년에 40일 동안 헌수를 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40일 헌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40일 효정기동단을 하면서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을 느꼈다라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40일이라는 기간, 또 1년이라는 기간, 참모님께서는 축복받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을 지켜가는 청년들이 몇 명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정기동단은 우리 오지구의 미래 세대 휴면 청년 학생들 한 사람이라도 하늘보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투입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 참 어머님이 부산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왜 부산에 온지 아냐? 하늘보님과 멀어진 식구들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저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머님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그 말씀 하나라도 전달해주고 만나고 그 인연을 통해서 앞으로 하늘보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인연이 된다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보니 참보님의 말씀을 직접 실천하여서 이 천일국 안착에 실체적인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청년 학생들에게 이 YSP가 이 미래 세대가 지역사회와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한 예로 사실은 주킹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인스타에 보십시오. 친구들 가운데서 어제처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시간과 돈을 써가지고 묵념하러 가고 쓰레기 주킹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작은 실천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번 여름도 그러한 활동들을 끊임없이 해나갈 것입니다. 많은 청년 학생들이 함께해서 실체적인 천일국 안착에 도움이 되는 우리 신경상국의 미래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영상 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보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에게 은혜로운 말씀해 주신 이수원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회장님께서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듯이 이번 학예 휴전 기동단이 6월 30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아직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각 지역의 담당자분들께 여기 문의사항 보시면 각 지역의 담당자분들 계십니다. 여기에 문의를 해주시고 회비가 있습니다. 이 회비는 출발 수련이 6월 30일부터
그러니까 40일이 6월 3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전에 꼭 회비를 내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학예 효정 기동단 관련 홍보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수원 오지구 YSP 회장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지구 청년학생 식구님들과 함께 온택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참 부모님께서는 청춘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언제나 하늘 향한 효정의 마음으로 청춘과 같이 살아가고 계시옵나이까. 저희들 그 마음을 상속받고 싶사옵나이다. 하늘 보닌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 함께 참석한 미래세대 청년학생 식구님들의 고민과 갈등을 하늘 보님의 사랑으로 풀어주시옵고, 그리고 그 고민과 갈등에 있어서 언제나 도전하는 마음으로 부딪혀보고 물어보고 좌절해보면서 그렇게 성숙해가는 우리 미래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닌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전국의 각 지역에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호국 열사와 영웅들을 위해서 추모를 많이 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늘 보닌 천지인 참부모님, 저희들 그분들을 잊지 않아야 이 현재를 감사할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가 있사옵나이다. 하늘 보닌 천지인 참부모님, 오직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정신을 저희 또한 함께 가져서 이번 40일 특별 기간 이 효정 기동단 때도 많은 청년 학생들이 풀타임, 파트타임으로 참석하여서 정말 저희 오지구 미래 세대가 하늘보님의 천을국 안착에 있어서 실체적인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청년 학생 가운데 각자의 진로에 있어서 꿈을 이루어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사옵나이다.
그 꿈을 하나로 묶어줘서 하늘보님 아래 인류 한 가족에 협조하고 서로 공생공영 공의하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더욱더 함께 희망을 쏘아 올리는 오지구 청년학생이 되겠사오니 지켜봐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가정 이소원 가정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축원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주. 네, 그럼 바로 이어서 효정 묵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신경상국 청년 온택트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우리 카메라를 켜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께서는 카메라를 켜주시면은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켤 수 있는 분들 모두 켜주세요. 자, 잠시만요. 예, 그럼 이제 찍습니다. 우리 카메라 켜실 수 있는 분들 카메라 모두 켜주시고요. 자, 이거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요. 두 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찍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잘 봐주세요. 화면 보지 마시고 카메라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자,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유튜브로. 빠이빠이.